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의 최대 난관에 관해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바로 우리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정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여러분께 이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해요. 결혼 5년 차인데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매일 펼쳐지고 있어요. 제 인생이 점점 드라마로 변해가고 있다니까요. 먼저 우리 집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신혼 때 남편과 함께 정성스럽게 꾸민 우리 집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뭔가 하나씩 바꿔놓으세요. 처음엔 작은 소품들이었어요. 이건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 하시면서 제가 배치한 물건들의 위치를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회사에서 피곤해 죽을 것 같은 상태로 집에 왔는데 거실 가구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월급 모아서 산 소파와 테이블이 사라지고 구식 가구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물었더니 들려온 대답이 아이고, 요즘 젊은 것들은 가구 볼 줄을 모르나 봐. 우리 아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가구가 필요하단다. 네가 산 저건 뭐 전시장이냐? 앉기도 불편하게.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얼마나 고심해서 고른 가구인데 더 황당한 건 남편 반응이었어요. 와, 엄마, 역시 센스 최고. 이게 훨씬 편하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주방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제가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블로그에도 제 레시피를 올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제 요리를 완전히 무시하세요. 남편 생일 때마다 특별한 요리로 생일상을 차려주었죠. 일주일 전부터 계획하고 재료 사고 심지어 휴가까지 내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두 번째 생일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이닥치셔서는 아이고, 이게 뭐니? 우리 아들 입맛에는 안 맞을 텐데. 하시더니 제 요리를 싹 치우고 본인 요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이 역시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최고야. 라고 말했을 때였어요. 저는 왠지 모를 서러움에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옷장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시어머니가 제 허락도 없이 제 옷장을 뒤지셨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옷을 왜 이렇게 입는지 모르겠네. 하시면서 제 옷들을 다 꺼내 바닥에 던져 놓으셨더라고요. 심지어 남편 앞에서 우리 아들한테 너처럼 촌스러운 아내는 어울리지 않는다. 옷 좀 제대로 입어. 라고 하셨어요. 21세기에 이런 말을 들었다니 믿어지세요? 남편 반응은요? 엄마 말이 맞아. 너 요즘 좀 촌스럽게 입더라. 그 순간 수치심과 모욕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기념일 이야기는 정말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타들어가요. 결혼기념일이라 남편과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었죠. 가까운 곳으로 2박 3일 모든 예약을 마치고 짐까지 다 쌌는데 출발 당일 아침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는 어머, 여행? 무슨 여행? 우리 아들하고 내일 선산에 벌초하기로 했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어이없는 건 남편이 아, 맞다. 엄마와 약속했었지. 미안해 여보. 우리 여행은 다음에 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결혼 생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명절 땐 정말 악몽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최선을 다해 음식 준비를 했어요.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는데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시더니 제가 한 모든 것을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했어. 네가 뭘 알겠니? 하시면서 제가 썰어놓은 채소도 다시 썰고 제가 양념한 고기도 다시 양념하시더라고요.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아직 멀었어.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제 자존감은 바닥을 쳤어요. 남편은 그저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게 편하시니까 그냥 놔둬. 라고만 하더라고요. 제 마음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 직장 문제로 또 한 번 폭발했어요. 제가 승진했다는 기쁜 소식을 가족 단톡방에 올렸는데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는 여자가 무슨 출세야? 가정에 소홀해지면 어쩌려고.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챙겨줘? 그 시간에 애나 빨리 가지지.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정말 숨이 막혔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요. 남편한테 이 메시지에 관해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 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 번호를 누르고 마음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샤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을 두드리시면서 얼른 나와라. 우리 아들 방 청소해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공유한 거예요. 이건 제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이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우리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 미리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건 좀 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가 왜 남처럼 예약하고 와야 해? 넌 정말 예의도 없고 못됐어.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죠? 정말 최악이었던 건 제가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어서 외출했다 왔는데 집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제 서랍을 다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맞는 아내인지 확인하고 있지? 요즘 바람 피우는 며느리들이 많다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이건 완전히 선을 넘은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상황을 남편에게 말했을 때였어요. 엄마가 널 걱정해서 그런 거야. 네가 숨기는 게 있으면 모를까? 없으면 뭐가 문제야?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잘못된 걸까요? 결혼이란 게 이런 건가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 싸움에도 끼어드세요. 남편과 작은 말다툼만 있어도 어떻게 아시는지 전화가 와요. 우리 아들 울게 하지 마라. 네가 참아야지. 여자가 그렇게 악을 써? 시집살이가 뭔지 알아? 저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마치 1950년대에 사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절대 변할 생각이 없고 시어머니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최근에 가정 상담사를 만나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우리 가족 문제를 왜 남에게 말해야 해? 창피한 줄 알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 참고 살지 않을 거면 이혼을 하든 연을 끊든 무슨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고 부딪혀 보기로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그때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죠.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먼저 시어머니가 바꿔놓은 가구요. 시어머니 몰래 전부 되돌려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이게 뭐야? 했을 때 저는 아주 태연하게 당신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가구가 필요하잖아. 내가 고른 게 훨씬 편하다며? 라고 말했죠. 그렇게 제가 당했던 일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집에 방문했을 때 우연을 가장해 시어머니 서랍을 열게 됐어요. 거기서 발견한 오래된 속옷들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후다닥 들어오시면서 너 뭐 하는 거냐?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소리치시며 서둘러 서랍을 닫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는지. 그리고 제일 통쾌했던 건 시어머니가 무단 침입했던 일에 대한 복수였어요. 저는 몰래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처럼 불쑥 들어오려다가 문 앞에서 발 동동 구르는 모습을 현관 CCTV로 지켜봤죠.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어머, 비밀번호요? 보안을 위해 바꿨어요. 다음에 오실 땐 꼭 미리 연락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가장 통쾌했던 건 남편과 진지한 대화였어요. 당신이 엄마 편만 들면 나는 내 편을 스스로 들어야겠어.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이 많이 놀랐나 봐요. 드디어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엄마, 우리 부부의 공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시어머니는 주 1회만 방문하시고 꼭 미리 연락하세요. 남편은 드디어 남편이 되어가고 있고요. 제 공간, 제 취향, 제 커리어가 존중받게 됐어요. 복수는 시원했지만 진짜 승리는 제 자존감을 되찾은 거였어요.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런데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솔직히 말해 그 이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아예 무시하기 시작하셨고 남편은 양쪽 사이에서 너무 힘들어했죠.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난 널 사랑해. 그리고 엄마도 사랑해.
둘 다 내 인생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먼저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 댁 문 앞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는 그 몇 초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을 때 예상과 달리 굉장히 지쳐 보이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저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저는 매우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 눈에는 부족한 며느리였고 제 의견은 항상 무시당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화가 났고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나도 아주 힘들었단다.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소외되는 것이 두려웠던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행동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당신의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고 처음으로 인정하셨고,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수칙을 정했어요. 서로 존중해야 할 영역에 대해 몇 가지를 정해 명확하게 이야기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나아졌어요. 그리고 요리 교환의 날도 만들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현대적인 요리법을,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통 요리 비법을 가르쳐주는 날이죠. 이제는 서로의 요리를 진심으로 칭찬하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남편이었어요. 더 이상 양쪽에서 끌려다니지 않고 진정한 가족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복수는 일시적인 쾌감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용기 내어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했죠. 물론 아직도 가끔은 충돌이 있어요. 완벽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어요. 시어머니도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 다른 세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가족으로 화합할 수 있는지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시댁과의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장은 힘들더라도 용기 내어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물론 모든 상황이 다르고 모든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위안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